미용 목적의 라미네이트는 뭐 누구나 생각하는 그거죠. 예뻐지려고. 결과적으로는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입니다. 그걸 배제하고 치료 목적의 라미네이트가 왜 필요하냐,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누잖아요. 일반적으로 색상에 문제 있는 경우, 누렇고 뭐 반점치가 있거나 또 다른 검은 색상을 가지거나, 색상을 바꾸기 위한, 그리고 모양이 외소치나 아니면은 또 좀 치아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모양을 바꾸기 위한 라미네이트. 또 한 가지는 배열을 위한 라미네이트. 이거는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라미네이트만으로는 뭐 힘든 경우도 많고요. 뭐 교정을 통해서도 뭐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 외에 또 뭐 있나요? 사실 보면 완전히 심미적인 목적으로만 진행되는 라미네이트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이 앞니 사이 충치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뭐 치아에 반점치가 있다든지 치아가 뭐 작은 치아가 있다든지 뭐 깨진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치료 목적이니까. 맞죠. 보면은 다 하얗고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왔지만, 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병행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라미네이트 뭐 저희도 지금 여기 강남 쪽에서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신미치료 저희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한 몇천 케이스 될 텐데, 예전 라미네이트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신경치료죠. 그렇죠. 예전엔 삭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그 증상을 없애게 되고, 그러면 신경치료를 한 치아들은 까맣게 변색이 되고, 또 나중에 감염이 잘 돼서 결과적으로 치아가 빼야 되는 경우까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던 건데, 지금 추세는 무조건 치아 뭐 무삭제, 최소삭제 이런 개념으로 저희도 보면 많이 흘러왔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견해는 라미네이트 굉장히 뭐 매력적인 치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너무 과잉 진료가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 예전처럼 삭제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만 배제한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드리기는 좀 잘못된 거고요. 크라운이라는 거는 치아 전체를 감싸는 치료죠. 그거를 일반적으로 올세라믹이라고 표현들을 하시고, 예전에는 그 말이 이 앞니 치료를 한 사람들은 이게 다 라미네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실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앞면만 살짝 갈아서 손톱 뭐 네일 붙이듯이 붙이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라미네이트고요. 전체를 씌우는 거는 크라운 치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료적인 면에 있어서는 치아를 보존을 하니까 가장 좋은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소삭제는, 이 최소삭제의 기준이 뭐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말을 하는 경우는 범낭질만 삭제를 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최소 0.3mm 이내로 삭제를 하는 거죠. 무삭제는 실제적으로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해서 만들어서 붙이면은 그만큼 부피감이 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치아가 나왔다고 또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진짜 구강 안이 예민하잖아요. 먼지 하나 들어가도 바로 아는데 이거 두께 조금 달라지면 엄청 불편하죠. 그거는 그래서 삭제가 아예 없이 들어간다? 그 얘기는 내 치아가 뚱뚱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다른 데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상담 받으셨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 당황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른 데서는 이거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다른 거 설명 안 해줬는데요, 여기는 왜 안 좋은 거 설명해줘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고, 이 결과를 예상을 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동의서까지 다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치아 삭제가 치아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치과 치료에 있어서 치아를 삭제 안 하고 진행되는 치료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충치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아를 제거해야 되고, 신경 치료를 하려도 구멍을 뚫어야 되고, 다른 보철 치료를 위해서도 그만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치아 미백 치료나 이런 거는 치아 삭제를 하지 않지만, 치과에 관련된 모든 보철에 관한 치료는 다 치아를 삭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치료에 부합하는 알맞은 딱 그 최소 삭제를 해야 되는 거.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삭제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제일 생각해야 될 점이죠.
말 그대로 그날 삭제하고 오전에 삭제했으면 오후에 와서 붙이는, 요즘에 이렇게 하는 병원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오랄 스캔이라고 해서 구강 내 바로 스캔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본을 떠서 모형을 가지고선 이제 만들기도 하죠.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만드는 과정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딱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치아를 깎을 때 기계로 깎느냐. 옛날에는 프레싱이라고 해서 옛날에 왁스업이라고 다 하는 작업을 했어요. 치아 깎아놓은 모양에다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라미네이트 모양을 그대로 왁스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 왁스가 있는 자리에 압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라믹이 녹아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모양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요즘에 캐드캠이라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바로 기계가 이걸 인식을 해서 그 세라믹 블럭을 바로 깎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원데이 라미네이트가 가능한 거고, 이 원데이 라미네이트를 뭐 세렉 라미네이트 아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세렉이라는 건 기계 이름이고요. 지금 또 발전을 해서 더 많은 기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임시치아를 안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날 붙일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죠. 치아 삭제를 많이 안 했다. 거의 최소 삭제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3mm 이내로 삭제를 한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마취가 깨더라도 막 시리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치아가 오염이 되고 뭔가 손상을 받을 염려도 있고 잇몸도 또 변화가 금방 오고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임시치아를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치아 보호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됐든 치아를 깎아놨는데 우리가 옷 벗으면 추운 것처럼 얘도 이렇게 깎아놓고 나면 신경이랑 가깝기 때문에 시려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심미적인 거. 그 상태에서 그냥 돌아다니실 수 없으니까 심미적인 목적으로 두 번째 하는 거고, 세 번째가 공간 유지예요. 물론 미니커 라미네이트 같이 치아 옆면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근데 요즘은 또 라미네이트 할 때 잇몸 라인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잇몸 성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임시치아가 그 자리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임시치아 깨지지 않게 앞니로 끊어 드시는 거 다 피하셔야 되고, 카레, 레드와인 한 번에 색깔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 양치에도 안 지워지니까 절대적 주의하셔야 되는 점. 앞니를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는 걸 한 건데, 처음에 자연치를 썼을 때 느낌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치아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내 치아 같지 않은 느낌? 더군다나 저는 처음에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하고 옆에는 또 라미네이트로 한 게 있었거든요. 라미네이트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부피감이 적어요. 그리고 이게 맞아. 앞면만 붙어 있다 보니까 안쪽은 그래도 걸리적거리는 게 적은 거예요. 혀에는 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를 씌운 치아는 아무래도 낯설어서 이렇게 적응하는데 좀 걸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하게 돼 있고, 혀도 근육이고 입술도 근육이거든요. 보통 이제 한 3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오래되잖아요. 원장님 하신 지 좀 되지 않아요? 저도 오래됐죠. 네, 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10년, 30년까지도 잘 문제없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한 달 만에 문제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11년 정도 치과 진료하면서 라미네이트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는 무분별한 진료가 되면 안 되고요. 삭제를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배열이 삐뚤삐뚤한 사람은 최소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무삭제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정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부분 교정이라도 하면 되고, 물론 내가 시간하고 비용을 좀 더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것만큼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리거든요. 그 이상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라미네이트는 이제는 최소 삭제로 무조건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치아를 가져갈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치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한테 적합한 진료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라미네이트를 한 거는 아닌데 제가 결혼 후에 교정을 했어요. 이게 엄청 틀어진 거 아니지만 살짝 틀어진 정도였거든요. 저는 치아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라미네이트 안 하고 교정을 한 건데, 그 약간의 차이로 인한 만족도, 그리고 사진으로 볼 때 웃는 인매의 모습, 그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정 유지 장치로 인한 불편감을 감수하고도 만족합니다. 물론적으로 해볼 만한 치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얘가 치아를 많이 깎아서 신경치료를 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네, 없어요. 방법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라미네이트하고 신경치료하게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또 하나 뭐 실장님도 느끼겠지만 실제로 떨어져서 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도 네. 거의 찾기 힘들어요. 개인에 맞춰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우선 환자한테 적합한 방식을 찾아서 그거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전제되는 거예요. For Your Better Life. 팩트는 퍼펙트 치과.